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유괴된 문화재, 저는 이거를 문화재 유괴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거는 유괴 사건이면서 동시에 훈민정음 인질극이에요. 몸값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몸값 얼마냐? 자그만치 1,000억. 자, 어떤 사람이 유괴됐을 때 몸값 1,000억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유괴됐을 때 몸값을 과연 1,000억을 낼 수 있을까요? 그게 과연 물건이라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얘기를 좀 한번 풀어가 볼게요. 자, 시간을 2008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2008년에 경상도에서 엄청난 소식이 들려옵니다. 경북 상주 알죠? 꽃감.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다. 자, 해례본은 무슨 뜻이냐? 훈민정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우리의 대한민국에 정말 최대 값어치가 있는 한글을 창제를 하시죠. 자,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훈민정음이라는 이 신상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신상품을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쓰면은 잘 쓰는 건지 일종의 신상품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상품 설명서는 당시에 굉장히 많은 책을 찍었어요. 한 번에 우리나라 인쇄 기술로 보면 한 100권쯤 찍을 수 있는데 100권쯤 찍어서 여러 군데 이제 뿌렸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록 혹은 자료를 소중히 여기지 않잖아요.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죠. 훈민정음 언해본이라는 게 있어요. 훈민정음을 한글로 나란 말싸미 둥기게 달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외웠던 그 내용 있잖아요. 그거가 들어간 게 언해본이라고 있는데 그건 일종의 훈민정음에 들어가는 머릿말 수준이에요.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이응은 어떤 소리인지, 치읓은 어떤 소리인지 이런 의미를 담은 건 해례본에 다 들어있었다는 얘기죠. 이 해례본이 한 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었죠. 간송 전형필 선생이에요. 이 사람은 서울의 대단한 금수저였죠. 이분은 장안에 경성에서 가장 부잣집 아들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양반이었는데 이 양반의 장점이 뭐였냐면 심지어 도둑놈들이 갖고 오는 물건도 일본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해갖고 부르는 대로 돈을 다 주고 샀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서울의 경성의 집값이 하나에 얼마였냐? 1,000원이었어요. 이 양반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 한 권을 얼마를 주고 사느냐? 집 10채 값이죠. 10,000원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던 것이 뭐였냐면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거는 간송미술관에 가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유일한 우리나라의 훈민정음과 관련된 유일한 자료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짜잔 두둥두둥 하나가 더 나옵니다. 2008년 7월에 대단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경북 상주에 하나가 더 있었다. 더 좋은 건 뭐냐면은 간송본보다 퀄리티가 더 좋더라 하는 얘기죠. 언론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다큐멘터리도 나오죠. 신문 보도가 연일 이어집니다. 엄청 훈훈한 소식이었죠. 정말로 언어학자는 물론이려니와 사학계에서도 난리가 났던 그런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이 7월에 일어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은 다른 사건으로 비화됩니다. 절도 사건으로 비화가 되는 거죠.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다고 한 사람은 배익기라는 사람입니다. 이 배익기 씨가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니까 다시 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조 씨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 씨는 고서적상이었어요. 이 사람 주장은 이렇죠. 배익기가 내 가게에 와서 30만 원어치 물건을 사가는데 그 사이에 훈민정음을 슬쩍 끼워서 갖고 날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배익기 씨는 펄쩍 뛰죠. 무슨 소리냐. 그거 우리 집에 내가 갖고 있던 책이다. 내가 집수리 하는데 위에 석가래에서 뚝 떨어졌다. 자, 결국 어떻게 될까요? 배익기 씨는 조 씨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하죠.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사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배익기가 절도를 한 사건, 남의 물건을 훔치면 여러분들은 형사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형사사건으로 하나가 가고요. 이거는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배익기 씨가 갖고 갔을 개연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검찰에 올리고 검찰에서도 이거는 배익기가 갖고 간 걸로 보인다. 그래서 나는 엄정한 재판을 받아서 배익기 씨를 감옥에 넣겠다라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한 거죠. 하나는 또 뭐냐면 그럼 그 물건의 주인은 나니까 빨리 나한테 돌려도 물건 돌려도가 하면서 이 조 씨라는 사람이 배 씨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냅니다. 이 소송은 개인 간의 물건에 관한 다툼이라서 요거는 민사소송이 됩니다. 자, 긴 얘기 짧게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형사소송에서 검찰이 집니다. 배 씨가 물건을 훔쳐갔다고 볼 만한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증인으로 나온 조 씨, 훈민정음의 원래 소유자라고 했던 조 씨의 말도 횡설수설하다. 이 물건 언제부터 갖고 있었냐? 당신 이 물건 갖고 있는 거 맞냐? 물건 언제 없어진 거 알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짓말 탐지기에서 자꾸 답변이 뒤바뀌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소유자인지도 원소유자로부터 배 씨가 물건을 훔쳐간지도 법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검찰이 패소를 하고 배 씨는 무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와요. 배 씨가 물건을 훔쳐갔는지 안 훔쳐갔는지 나는 모르겠다. 민사소송 재판부는. 그러나 이 조 씨가 하는 얘기를 미뤄보고 이 사람이 내는 증거를 보건대 이 물건은 조 씨에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 씨가 이번엔 또 승소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배 씨가 승소를 하고 민사소송에서는 조 씨가 승소를 하죠.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소송 참 재밌는 소송입니다. 물건을 조 씨는 갖고 있지 않은데 소유권은 인정을 받아요. 자, 훈민정음을 손에 쥐고 있는 배 씨는 법적으로는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하지만 물건은 어쨌든 이 사람 수중에 있습니다. 자, 조 씨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물건 내 물건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가서 문화재다라고 떠들고 있어. 이 사람 엄청 열받겠죠? 이 사람이 그래서 더럽다. 나는 그 물건 내가 안 찾아오더라도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거를 국가에 기증을 하겠다. 선언을 하고 기증서도 문화재청에다가 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언론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소유권을 문화재청에 넘긴다 하는 서류를 공식적으로 써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형식상 훈민정음의 소유주가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화병인가 봐요. 조 씨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배 씨는 지금 어떤 상태냐? 이 사람은 계속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는 적법하게 소유를 했다. 대신에 당신들은 내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일종의 나에게 정신적 배상을 해야 된다. 내 명예 빨리 복구시켜라. 더불어서 당신들이 물건을 원한다면 잃어버린 돈을 찾아줘도 5분의 1을 준다는데 나는 5분의 1까지는 안 받을게. 10분의 1만 다오. 그 정도라면 내가 물건을 반환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반환하는 걸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게 1조의 가치냐, 이 문제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당시 기사를 보면 이런 워딩이 나옵니다.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지금 나온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있죠?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경북대에 계시는 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이 있어요. 그게 직지심체요절인데 직지심체요절이 한 8천억쯤 하니까 훈민정음은 더 우리나라에 가치 있는 일이니까 1조쯤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던 얘기가 1조쯤 될 것이다. 1조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는 현물 가치로 1조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물건은요 1조에 팔릴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참 못 그리네요. 그리다 보니까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부처님 상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절에 가면 이렇게 부처님 상이 있어요. 그렇죠? 부처님 상이 있는데 이 부처님 상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금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실제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이 안에 비어 있는데 뭘 넣느냐? 금부치도 넣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책들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기원하는 글도 넣고 또 부처님을 그 숭상하는 아름다운 책들도 넣고 해서 이 안에 부처님 뱃속은 사실은 일종의 문화재 수장고예요. 문화재 수장고. 그래서 부처님 뱃속에서 나온 유물만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복장유물이라고 불러요. 뱃속에 있는 유물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훈민정음 해례본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바로 이
복장 유물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의심이 갈 겁니다. 부처님 뱃속에 있던 훈민정음 해례본이 왜 상주로 가게 되었을까? 앞서서 소송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소송에 나왔던 서모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에서 단서를 갖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도굴꾼이에요. 도굴꾼이 뭐냐?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다니면서 몰래 유물을 빼내는 사람을 도굴꾼이라고 하거든요. 주로 예전에는 그 경주에 있는 능 있잖아요. 능 이런 데를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땅을 파서 사람이 없을 때, 능을 누군가가 맨날 지키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각종 뭐 도자기들, 보물들 이런 걸 훔쳐오는 사람을 도굴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저 미술관에 있는 그런 것들도 도굴꾼이 갖고 온 도굴품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 서 씨가 2008년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절에 있던 복장 유물을 훔쳐서 내가 바로 조 씨에게 50만 원을 주고 팔았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1조의 가치라고 불리는 이 물건은 실제로는 어느 절에 부처님 뱃속에 있었던 것을 도굴꾼 서 씨가 훔쳐서 조 씨에게 팔았던 거고, 그렇게 수중에 넣은 물건을 그 조 씨가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배익기 씨가 물건을 훔쳐갔는지 훔쳐가지 않았는지 우리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서 씨를 거쳐서 조 씨 손에 있다, 배익기 손에 가 있는 이런 물건입니다. 자, 현행법으로 사실은 이거를 증명할 수 있으면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작물입니다. 작물이 뭐죠? 범죄로 얻은 재물을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는데,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 해례본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우리의 문화유산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것은 동시에 작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작물을 갖고서 1조 원에 달하는 가치를 갖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인 1000억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논리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되면 국가의 세금을 범죄로 얻은 작물에 1000억을 주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배익기 씨가 이 물건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를 사실은 정확히 국가에서 사실 검증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문화재라는 이유로 작물에게 1000억 원을 지불하는 그런 이상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는 사안이죠.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 너무 화나서 못 듣겠어. 빨리 배익기 손에 있는 것을 국가로 환수해라. 들끓게 됩니다. 환수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환수를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는 원소유자인 조 씨가 문화재청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강제 집행에 나설 수 있어요. 아, 내 재산이니까 찾겠다. 문화재청이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야말로 집달리를 통해서 쳐들어가면 되죠. 배익기 씨 집에.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찾지 못할 것 같은데요. 왜일까요? 그동안 배익기 씨 행태에서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2017년에 배익기 씨가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요. 출마를 하면서 이 사람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훈민정음이 약간 불에 탔다. 그렇지만 내가 잘 모셔두고 있다. 그러나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 왜냐? 당신들이 나한테 도둑이라 그러고 내 명예를 훼손시켰잖아. 나는 내 명예가 충분히 회복되고 충분히 보상안이 마련되어야만 당신들에게 물건을 보여줄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보여주지 않겠어. 2017년 사진 한 장을 본 이후로 우리는 훈민정음의 해례본 상주본이 제대로 있는지 아무도 확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이 강제 집행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어디를 뒤질 수 있을까요? 배익기 씨의 집이나 사무실, 친척집 뒤지겠죠? 여러분은 거기다가 이 소중한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1조 원 가치라고 하는 물건을 놔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어쩌면 이 물건을 영원히 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는 저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뭔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간송미술관 가서 훈민정음 간송본 보신 적 있으세요? 해례본 간송본? 몇 명 없으실걸요? 정말 특별한 스페셜한 이벤트 때만 공개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가 관심이 일어나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꼭 찾아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데
먼저 간송본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간송 전영필 선생이 어떻게 이걸 수중에 넣었는지 그런 스토리를 읽으시고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상주본이 보존 상태도 2007년 당시에 더 좋았고 간송본에 들어있지 않은 몇 가지 주석들이 더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더 훌륭한 거다. 자, 그런 그 우월성, 간송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1,000억을 지불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1,000억 굉장히 부풀려진 얘기죠. 어떤 분은 300억이라고도 하고 문화재라는 건 사실 정가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목을 매면 맬수록 아마 이분이 원하는 건 1,000억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을걸요. 저는 이분을 문화재 인질극을 저는 벌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자, 우리가 이 문화재 인질극 혹은 인질범에게 1,000억을 지불할 것이냐, 저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도 약간 좀 걱정이 돼요. 우리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가치가 더 부풀려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배혜기 씨가 그래, 당신들이 아무리 욕해도 결국 당신들은 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도 드는데요. 자,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과연 세금 1,000억을 이분에게 드리고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가져와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